진정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뭐 사담을 나누면서 빨리 놀러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 최근에 꼭 가고 싶은 데가 극장도 있었어요. 네. 저 진짜 영화관 요즘 안 갔다가 네. 크루엘라인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언니 몰라요? 디즈니에서 만든 크루엘라. 아 진짜? 극장 가려다가도 이렇게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안 갔었는데 네.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다시 극장을 찾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극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약간 좀 폐쇄적이고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순환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극장 뭐 CGV 비롯해서 쇼박스, 이제 메가박스 대부분 한 70% 이상 급감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극장이 더 안전한 거 아세요? 왜요? 왜냐면 저희 뭐 코로나여도 뭐 카페나 뭐 술집 뭐 이런 데는 다 영업을 하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특히나 날 따뜻해지니까 뭐 야외에서도 뭐 음주, 뭐 테라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잔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을 섭취할 때 그런 게 섞일 위험이 있고 뭐 식기도 공용으로 어떻게 보면 쓰는 거고 근데 네. 극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일단은 취사가 안 되고요. 저희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못 먹고 그다음에 못 먹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다 환기 시설이 뭐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환기 시설이 지속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자주 가서 보는데 가면 저밖에 없거나 한두 명이거든요. 거리두기 너무 되죠. 몇백 객석에 2명밖에 없고 그리고 말을 안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일단 보기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말이 뭐 침투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주는 그런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백신을 더군다나 맞는다라고 하면 더 이제 야외로 나가고 싶어 하시고 이제 뭐 컨텐츠를 뭐 내부에서 더 실내에서 본다 뭐 그거에 대한 매력이 강하게 막 수요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놀러 가거나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뭐 여름철 휴가기도 하고 뭐 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을 좀 더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최근에 그 백신 접종 그리고 뭐 거리두기 완화 이런 것 때문에 극장주 많이 올랐죠. 영화관도 CGV도 올랐고 J 콘텐츠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네는 바닥을 쳤다. 최악의 기간은 지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마냥 기대하기는 그럼 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극장을 막 그렇게까지 모멘텀을 좋게, 그러니까 막 여행이나 엔터, 레저, 카지노 뭐 이렇게 선호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실적 순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 엔터 그리고 두 번째는 호텔, 카지노 이렇게 보고 있고 호텔은 거의 면세고요. 실적 순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쪽에는 극장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극장보다는 OTT 플랫폼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넷플릭스 이외에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뭐 저희 하반기에 진출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뭐 애플 TV와 같은 대규모 자본 베이스로 한 이제 외국의 플랫폼들이 점차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콘텐츠들을 집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예능부터 시작해서 아기들 뭐 디즈니 만화부터 뭐 다큐멘터리 해서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극장이 주는 뭔가의 특별한 모멘텀은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극장하고 미디어 콘텐츠들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뭐 제작사는 CJ ENM이라던가 그런 오히려 극장보다 저는 제작사들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들까지도 저는 하반기에 좀 시장 자체가 커지는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 수혜주였죠. 플랫폼과 같이 이런 콘텐츠들도 뭐 넷플릭스도 실적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유료 가입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뭐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K-팝도 그렇지만 콘텐츠 같은 경우도 거의 주류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제작사들이 양질 그리고 고퀄리티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제작비가 해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작비 보통 텐트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유명하신 배우분들 섭외해서 몇백억 규모로 뭐 대작을 만드는 걸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게 300억에서 5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올랐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OTT에서 이제 방영되는 그런 제작 원가 같은 경우도 뭐 200에서 300억짜리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에서는 사실 300억, 500억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플 TV의 파친코 이제 이민호 씨 주연한다는 그 드라마는 8부작인데 한 부작당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킹덤 같은 경우는 킹덤 보시 한다면서요. 네, 아신전 이제 개봉을 네. 하고요. 전전시 나오시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제작비 대비 너무나 이제 흥행을 잘 거둬들인 이런 콘텐츠였기 때문에 킹덤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린 작품이 됐고 해외의 이런 OTT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이런 우수한 콘텐츠를 이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혜가 한국의 제작사로 좀 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콘텐츠는 조금 더 좋게 보신다 했으니까 그 안에서 혹시 애널리스트님의 탑픽이 있나요? 대연주 같은 경우는 뭐 모두들 말씀하시듯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에 100편 정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종편이랑 기존 공영방송 채널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편 정도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장의 포션을 대충 한 30편에서 35편 정도 만들고 이제 제이콘이 한 20에서 25편 정도 만들고 중소형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에서 9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 들었을 때 알만한 중소형 제작사들이 원래는 연간 많아봐야 2편? 한두 편 정도 이제 만들어. 근데 이번에 이제 연간으로 나온 연초의 계획을 보면 라인업이 윗단의 이제 대형 제작사들의 제작 편수는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조금 줄어든 반면에 밑에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런 다양한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제작 형태들이 넷플릭스 말고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제작비 신경 안 쓰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많아봐야 2편 정도 이제 제작을 하던 제작사들이 지금 다 못해도 3편에서 5편까지 늘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OTT 시장을 놓고 이렇게 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봤을 때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고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거는 대형 제작사보다는 중소형 제작사들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을 하자면 오리지널도 좋지만 그 오리지널은 마진을 스키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출도 하고 뭐 관련해서 이제 판권 판매로 인한 이익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제작사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은 키이스트나 뉴 그리고 펜엔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지금 중국 쪽이 다 막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만약에 사드가 뭐 일시적으로 다 풀린다라고 하면 당장에 이제 눈에 띄는 수혜는 중소형 제작사가 아니라 대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네, 왜냐면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미 많이 있고 그거를 중국 쪽으로 어쨌든 판권을 수출하는 게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히트 쳤던 이런 작품들은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쪽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열린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제 판권을 판매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제작사들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데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스위트홈도 얘기하셨는데 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시면 스위트홈 말씀하셨는데 이게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웹툰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웹툰만 제작하는 웹툰 CP사도 하나의 콘텐츠사로 이제 봐주시면 제가 이제 또 좋게 보는 건 DNC 미디어라는 웹툰 CP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을 만드는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뭐 하이브다라고 하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만드는 곡 작업이라든지 활동을 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 작가분들을 한 100명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티스트고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앨범이나 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 스토리 라인은 너무 좋은데
막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도와주는 파트 따로 있고 뭐 채색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제 만들고 네. 뭐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쪽 웹툰을 이제 플랫폼사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전반을 다 활동을 관리하는 거에 웹툰 CP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 생각 못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나 어렸을 때는 아니, 나이가 비슷해. 아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네. 만화방 가가지고 그 뭐야 그 있는데 뭐 스위치걸 이런 거 몰라요? 스위치걸 보고 그리고 뭐 일본 거로는 뭐 얼굴 빨개지세요. 일본 거 그 팔 길어지는 거. 뭐 이름은 생각 안 뭔지 알 것 와 같아요.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본 게 유행했는데 이제는 웹툰으로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DNC 미디어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거의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쪽 향 매출이.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일본의 지금 피코마라고 일본이 만화 강국이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근데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라든지 외형 확대가 뭐 100% 20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타파스 미디어라고 웹툰 CP사를 또 인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또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플랫폼에 이제 콘텐츠를 공급하는 쪽은 DNC 미디어를 비롯한 이런 웹툰 CP사이기 때문에 이쪽들 관련해서도 콘텐츠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 웹툰, 웹소설 말고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가치가 높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웹툰, 웹소설 이런 시장이 발달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시장은 훨씬 더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인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다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냥 미디어 콘텐츠 하면은 뭐 CJEN의 네. 스튜디오 드래곤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안에서 전략을 이렇게 짜봐야겠구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또 갈 때가 많네. 밖에서 만나야겠다. 밖에서 만나요. 네. 소주장에서 저희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저희 안지라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